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 집의 가정환경에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폭력적인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예 이혼을 하셨다거나 형제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끊고 산다는 사람들 등등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힘들고 버거웠을 테지만 저는 그런 모습조차 부러워하며 살던 아이였어요. 저는 아예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 가족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저를 일부러 유괴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역시 저의 실종 사건으로 평생을 소갈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놓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맡겨져야 했어요. 보육원, 고아원, 교회 돌봄센터 등등 커오면서 수많은 곳을 거쳐 다녔죠. 이런 제 인생이 절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스스로를 옭아매면서 살았었죠. 저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려 끝까지 노력했던 한 선생님 덕분에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고 있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저의 평생 은인으로 지금도 종종 찾아뵈며 인사를 드리고는 해요. 선생님이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학까지 어떻게 들어갔지만 그다지 좋은 머리가 아니어서 겨우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실한 태도 덕분에 회사에서 나쁜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죠. 그 덕분에 옆부서 팀장님이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만남을 주선하셨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와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만나서 연애하는 것이야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결혼은 부모님의 허락도 맡아야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 남자 쪽 집에서 저를 극심하게 반대했거든요. 부모, 형제, 심지어 먼 친척이 피부치 하나도 없는 제 출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저희의 결혼을 제지하려 하셨었어요. 귀한 아들을 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희는 너무 사랑하고 있었죠. 모진 말도 많이 듣고 따귀도 맞아보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잘 버텨주어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어렵다는 결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댁 때문에 저희 고통은 끝나지 않더군요. 툭 하면 시댁으로 저를 불러대는 통에 저는 또 악착같이 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일 마저 안 하면 거의 그 집 식모마냥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빼고는 끝까지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진욱이 좀 그만 불러.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는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집에 손님 온다고 와서 음식하라고 했다면서. 그거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 진욱이 힘들어서 요즘 살이 5kg나 빠졌는데 더 피마르게 하지 마. 어? 야, 이 못난 자식아. 아주 지 마누라한테 꽉 붙잡혀 살아서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시댁 가서 그것 좀 도와줄 수 있지. 그걸 또 쪼르르 너한테 가서 이러디? 아, 진욱이 걔도 참 입사다. 싫으면 싫다고 나한테 말할 것이지 왜 너를 시켜서 이렇게 분통 터지게 해? 어? 진욱이가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 알게 된 거야. 그 별것도 아닌 직장 다니면서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야 유세는. 그냥 집에서 애 잘 키우고 네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해. 그나마 남편이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 너무 심한 시집살이는 막아주곤 했었죠. 소중한 내 아이와 날 보호해 줄 거라 믿는 남편이 있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방암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유방암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유방암 선고를 받고야 말았던 거예요. 다행히 암 발견 후 바로 수술과 치료가 들어가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이었죠.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했다가 낭패를 보곤 했었거든요. 진욱씨, 내가 진욱씨 아프고 또 그 큰 수술도 견디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존경스럽고 칭찬하는데 요즘 따라 실수가 너무 많아서 나도 곤란하네. 내가 막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렇게 힘들면 그냥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암 수술 후 제 체력과 집중력은 급속도로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나름 잘 해보겠다고 노력했지만 툭하면 터지는 실수에 저를 좋아하던 팀원들도 난색을 표하곤 했죠. 게다가 아픈 몸으로 퇴근하고 와 아이까지 케어를 잘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눈물을 머금고 저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퇴사 소식을 들은 시몬은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그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회사 아구로바구로 다니더니 왜 계속 잘 다녀서 건물이라도 하나 산 다음에 그만두지 그러니? 세상에, 그런 아무나 막 들어가는 회사에서도 잘리면 넌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뜻인 거니? 잘린 게 아니라 체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아유, 뭐 그만뒀든 잘렸든 이제 할 말이야 많겠지. 너 직장 다닌다고 다혜리한테 소홀한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애나 잘 키우지.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애서 뭘 다니겠다고. 뭐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시모의 모진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냥 또 외면하고 말았어요. 사실 당시 남편은 요식업 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죠. 남편의 벌이만으로도 집안 경제는 제법 돌아가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을 끝까지 하고 싶었고 그게 좌절된 순간 저는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모 형제 없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나이도 젊은데 유방암이 뭐야.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원망스러운 제 팔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제 보석 같은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는 했어요. 일을 그만두자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온갖 잡스러운 일들을 제게 맡기기 시작하더군요. 겨울 오기 전에 두꺼운 이불 다 한 번씩 빨래방 가져가서 세탁하고 해야 하는데 네가 차 좀 갖고 와서 해야겠다. 김장할 것 준비물 내가 지금 문자로 보냈지?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사와야 된다. 명하게 한 약 내가 주문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가지고 가라. 꼬박꼬박 잘 챙겨서 먹이고. 이번에 집에 옛날 책들 다 버리고 책장 정리할까 하는데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지? 올 때 책들 묶을 수 있는 끈이랑 목장갑도 꼭 챙겨오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와서 나 데리고 병원 좀 가자. 도무지 걸을 수가 없네. 나 여행 왔는데 깜빡 잊고 창문을 안 닫고 왔네. 내일부터 비 많이 온다는데 집 가서 창문 좀 꼭꼭 닫고 가고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좀 가져가서 버려. 알았지? 이런 것들 외에도 시몬은 모든 일을 제게 쉽게 명령하고 시키고는 했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는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동생이 뒤치다꺼리까지 제가 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모임에서 내가 2주나 넘게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명교 밥 좀 챙겨줘. 네? 도련님 밥을요? 네가 집에 와서 차려주고 가든지 아니면 2주 동안 명교를 너희 집에서 먹고 재우고 하든지. 도련님도 30대 중반인 어른인데 혼자 잘 챙겨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걔 아무리 집에서 놀고 있어도 부엌 출입시킨 적 한 번도 없다.
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고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뭐든 하려는 의지도 생기니까. 걔가 마음이 어려서 말만 잘못해도 상처 크게 받는 애야. 괜히 네가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잘 차려줘. 참, 명교 걔는 약간 싱겁게 먹으니까 알아두고. 도련님은 남편과 달리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집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냥 백수로 놀고 있는 것이더군요. 남편도 그런 자기 동생을 많이 답답해했지만 도련님은 시모의 치마폭에 푹 쌓여 좀처럼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답답한 마음의 남편은 시모와 도련님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야, 여명교. 너 진짜 계속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허구한 날 게임만 처하고 있을 거야? 네 주변에 친구 없어? 다른 애들 좀 봐. 다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형 가게 와서 일이라도 돕던지, 어? 형 가게 가면 음식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 명교 얘가 후각이 예민해서 냄새만 좀 이상해도 머리 아파하고 그러잖니. 그래서 엄마는 계속 이렇게 얘 집에만 둘 거예요? 지가 진짜 필요하다 느끼면 뭐든 하겠지.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명교 얘도 다 속이 있는 애야. 속은 무슨 일확천금 노리고 맨날 로또나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한심하다 한심해. 남편이 돈을 벌어 시댁적으로 일정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마 시동생 몫까지 조금 더 챙겨보내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시동생 본인의 일할 의지도 없지만 시모 역시 자기 아들을 사회에 내보낼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형수님, 입을 팬티가 없는데 세탁기 어떻게 돌려요? 형수님, 집에 갑자기 TV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형수님, 저녁에는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고 싶은데 집으로 시켜주면 안 돼요? 시모 말처럼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시동생의 끼니를 차려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모가 부재한 2주 동안 시동생도 참 많이 저를 부려먹더군요.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지치고는 했죠. 여보, 다율이가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아빠랑 엄마가 꼭 같이 왔으면 좋겠대. 참석해 줄 수 있어? 당연히 안 되지. 가게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이번에 알바생 빵꾸까지 나서 그거 메우느라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 건 당신이 다율이한테 잘 좀 얘기하고 그래. 다율이가 같은 반 친구들 다 엄마랑 아빠랑 온다는 얘기 듣고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 당신 바쁜 거야 다 알지. 그런데 애가 의기소침해 할까봐. 아무튼 안 돼. 당신도 될 것 같은 얘기만 좀 골라서 해. 이런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댁의 잡돌이에 철저히 저를 먼저 지켜주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태도가 변하더군요.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뿐만 아니라 딸의 일까지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만 좀 걸려고 해도 시간 없다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였고 사소한 일에도 화부터 내더군요. 남편이 바빠진 일로 전과 다른 불통의 사람이 되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히 부족하지 않게 채워져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이 하는 일에도 큰 위기가 봉착하고 말았어요. 뭐? 박 사장이 유통한 식품이 걸렸다고? 이 자식이 중국산을 다 국산이라고 속이고 아주 안 좋은 싸구려 물질도 섞어서 납품했었더라고. 거기서 납품받는 우리랑 다른 새 집까지 이번에 싹 다 조사 나와서 가져갔어. 이 새끼를 내가 몇 년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남편과 거래하는 업체 사람의 거짓말로 저희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 바닥 소문 한번 잘못 나면 그냥 폐업의 길로 접어드는 건데 진짜 환장하겠다. 남편의 말처럼 관련 소문이 나고 전처럼 손님이 주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 가게 가까이에 같은 부류의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결국 남편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어요. 보증금도 다 깠는데 이렇게 빈털터리로 나갈 순 없어. 남편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메일을 술로만 보냈어요. 더욱 포악스럽고 난폭하게 변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죠. 저나 딸이나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임진욱 씨인가요? 여기 실종 가족 찾기 본부입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맡기신 DNA 일치자가 나타나셔서요.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기술이 발전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DNA를 관련 기관에 남겨놓았고 저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지? 예전에 날 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난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기분이 좋은데 또 슬프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얼마 후 저는 제 DNA와 일치한다는 장본인을 만났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묘하게 저와 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한 늙은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진호가, 우리 진옥이 드디어 만나는구나. 늙은 여인은 저를 와락 껴안고 눈물부터 터뜨렸어요. 진호가,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널 찾은 엄마를 용서해줘. 정말 너무 미안해. 어쩜 좋지?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딸을 못 보고 살다니. 제 엄마라고 하는 늙은 여인에게 저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름은 임진욱이야. 진욱이 아니고 진짜 옥처럼 귀한 딸이라고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야. 전 지금까지 제 이름이 진욱인 줄 알았어요. 내 귀한 딸 진욱아. 저를 왜 버리신 건가요? 버리다니. 내가 널 왜 버려? 그럼 널 잃어버린 거야. 주말에 널 데리고 아빠랑 놀러 나갔다가 손을 놓치고 말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 경찰서에 신고해도 네 털끝 하나 못 찾더라고. 네 아빠는 너를 찾으려고 전국 팔도 안 뒤진 곳이 없단다. 결국 널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지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 세상에나 아빠가요? 그래, 우린 널 버린 것이 아니야. 널 잃어버린 거야. 우린 40년이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어. 나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언젠가 만날 내 딸을 위해 하루하루 소중하게 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단다.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엄마는 제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이제야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고 그것도 그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 역시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군요. 난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 그동안 세상에 퓨비치 하나 없이 버려진 인생이라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더 미안해요, 엄마.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를 오해하며 살아왔어요. 괜찮아. 다 우리 잘못이야. 어디서 어떻게 큰 거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진호가, 내 딸.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내 혈육인 엄마를 죽기 전에 만나다니. 시간이 지났지만 살아계신 엄마의 손을 잡아볼 수 있다니. 엄마와 저는 밀린 40년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났어요. 만나서도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구나.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유방암 수술한 건 괜찮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이 너무 바닥을 쳐서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한 편이에요. 그래, 큰 수술 한번 하면 몸이 회복되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남편을 만나고도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진옥이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예쁜 손녀도 낳고.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우리 진옥이 옆에 나타나 나 대신 있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장모님을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장모의 존재에 낯설어 했지만 또 어느 정도 적응을 금방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시모였죠. 너 친엄마 찾았다며? 네, 과학기술이 진짜 발전했나 봐요. 제 DNA로 찾았대요. 그래서 널 왜 버렸대?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셨대요. 엄마랑 아빠도 한평생 절 찾아다니시며 사셨대요.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렸어요. 오해는 무슨?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겠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세상에 제가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네 친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무슨 거짓말이요? 전에는 버린 게 맞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DNA인가 뭐식인가로 찾아놓고 잃어버렸던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찾은 식구들 중에 간이식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없나 잘 알아보고 해라. 괜히 가족 찾았다고 좋아했다가 또 뒤통수 다칠라. 시모는 삐뚤어져도 단단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모녀 상봉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제게 모진 말하시고 이것저것 잡일시키셔도 저 말 한마디 안 하고 잘했잖아요. 그건 다 어머니가 다율이 할머니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생긴 제 피부치인데 그렇게 나쁘게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아유, 이제 지 엄마 생겼다 이거지? 지금까지 마음에 1도 안 드는 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더니 세상에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다더니 딱 맞네. 아이고, 누가 보면 너 데려다 막 부려먹은 줄 알겠다. 너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고 봐라. 네 친엄마가 이제서야 널 찾은 진짜 이유가 있을 게다. 세상 만만한 게 아니거든. 친엄마를 찾고 세상을 다 가진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시모와 언쟁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좋은 생각, 좋은 일만 생겨도 모자라니까요. 마치 엄마와 저는 연애를 시작한 연인처럼 서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갔어요. 진호가, 이 사진 봐봐. 너 돌 때 찍은 거야. 너무 귀엽지? 이때는 네 아빠랑 완전 판박이었는데 크니까 나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네. 와, 나 돌잔치도 했었구나. 이런 건 상상도 못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돌잔치도 해주고 다 해줬었지.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땐 말이야. 얼마나 발로 배를 차던지 내가 걷다가 픽픽 주저앉을 정도였다니까. 진짜요?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축구선수 하나 나오겠다 했었다니까. 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자다가도 퍽, 또 자다가도 퍽. 그때 네 다크서클이 어마어마했지. 지금이라도 사과할게요, 엄마. 두 돌 지나면서부터 펜 같은 걸 아주 야무지게 잡았었어. 다른 애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낙서를 하는데 너는 사람 얼굴도 그리고 눈, 코, 머리카락도 다 그리더라. 재주가 아주 많은 딸이라고 네 아빠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빠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자, 여기. 나는 원래 네 아빠의 친구랑 교제하고 있었는데 거기랑 헤어지고 아빠랑 어쩌다 결혼한 거야. 어머, 정말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케이스? 나중에 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네 아빠랑 주먹 다짐도 할 뻔하고 아주 그랬어. 참, 다 추억이다. 같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 많이 듣고 나눴을 텐데. 아니야, 진호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보고 많이 웃고 살자. 알았지? 네, 엄마. 엄마가 사실 너한테 해줄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야 돼. 뭔데요, 엄마? 엄마한테 지금 아파트가 몇 채 있어.
아파트요? 몇 채나 있길래? 12채가 있는데 2채는 이미 임자가 나타나서 처분할 거야. 그러니까 총 10채인 거지. 아파트가 10채나요? 세상에, 그거 다 엄마 거예요? 네 아빠 죽고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어쩌지 싶어서 보고만 있는데 네 생각이 났어. 내 생각이요? 아빠가 널 찾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널 찾아서 좋은 것들을 다 물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생이별한 것도 억울한데 만나서 가난뱅이 엄마이면 네가 얼마나 싫겠니? 에이, 싫다니. 엄마면 엄마인 거지. 가난한 거랑 뭐가 상관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재산을 빌려서 널 만나 다 주고 가야겠다 하고 이를 악물었단다. 우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나 하고 관찰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역시 정답은 부동산이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 그 첫 집 산 걸 계기로 계속 돈을 굴렸어. 처음에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그 다음에는 방 2개짜리, 그 다음은 방 3개에 화장실 딸린 빌라.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니 나중에는 지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내 거가 되어 있더구나. 지동이요? 거기가 집값 제일 비싼데 아니에요? 맞아. 거기에 2채, K동에는 5채, C동에는 3채 이렇게 말이야. 세상에, 나 말도 안 돼. 다 그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에 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엄마 진짜 공부 많이 했어. 너 하나만 생각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엄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딸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이제 진짜 아무 소원 없다. 이 모든 거 다 우리 딸 거야. 네?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일궈온 건데 왜 다 저를 주세요? 엄마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다 네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줄 거야. 네가 한 집마다 돌아가면서 살던지 팔아서 현금화하던지 엄마는 이제 상관없다. 우리 딸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갈 거야. 엄마는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동네에만 1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신이 사시는 집을 제외하고 제게 모두 물려주시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심지어 증여세에 관련된 건 역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세무사와 다 이야기도 맞춰놓았고요. 난 엄마 찾은 것만 해도 지금 너무 행복한데 집이라뇨. 과분해요. 40년 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이렇게라도 네가 받아줘야 엄마가 마음 편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진호가. 저희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저를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부모님을 원망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싫더군요. 엄마에게 집 10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시댁은 정말 놀랍게도 180도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더군요. 진호가, 사부인 잘 계시지? 사부인? 아, 저희 엄마요? 네, 잘 계세요. 사부인이 나한테 시간을 조금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직접 찾아뵙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쁘고 착한 진욱이를 낳고 보내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어. 정작 엄마 당신은 40년 동안 널 못 보고 사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니? 나는 요즘 너랑 사돈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어떻게 그렇게 모녀를 생이별하게 만들었는지 참 세상도 모질구나 싶다니까. 그렇게 원망스럽다가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좋은 선물도 주시고 복도 가져다 주시고. 나는 진욱이 네가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아봤어. 너는 눈빛부터가 아주 다른 애였거든. 내 며느리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했었지? 네? 어머니, 저 결혼할 때 따귀까지 때려가면서 반대하셨었잖아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바뀐 시모의 목소리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듣고 웃음이 삐질삐질 새어나오는 것을 참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딱이라니. 너 사부인한테 그런 말은 안 했지? 나 너 때린 적 없다. 다만 네가 우리 식구가 되기 전에 자만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다잡고 왔으면 해서 널 몇 번 꾸짖은 적은 있지만 그것도 다 너 잘되라고 어른인 내가 모질게 좀 한 거지. 아, 저 잘되라고 모질게 하신 거였구나. 제가 어려서 어머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부인이랑 한번 식사 자리 좀 만들렴. 나도 이것저것 할 말이 많아. 좋은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선물이요? 아무튼 사부인께 말씀 꼭 전하고 시간 언제가 괜찮으신지 나한테 말해주렴. 시모의 달라진 태도에 저는 질색팔색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웃긴 건 남편이었죠. 하루는 남편이 정장을 빼입고 나타나서는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재기? 무슨 말이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 가게 망하고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당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장모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 나 이번에 하는 일은 정말 잘할게. 이제 아무도 안 믿고 우리 식구, 우리 가족만 믿고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 나갈게. 그래서 내가 생각한 새 사업이 뭐냐면, 당신 무슨 말이야? 엄마랑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회를 줬다고? 장모님이 주시는 그 많은 집 다 어떻게 하려고? 어느 정도는 팔아서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지. 우린 한 가족이니까. 그치? 저는 코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엄마의 재산이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더군요. 아직 받지도 않았어. 그리고 받아도 난 당신 사업 다시 시작하는데 준다는 말 한 적도 없어. 김칫국 마시지 마. 뭐? 우리 가족이잖아. 김칫국이라니.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주는 게 진짜 식구지. 그래서 나 힘들 때 당신이 날 위로해줬던가? 당신 힘들 때? 난 항상 옆에 있어줬지. 입에 침 발랐어? 나도 힘들었잖아. 가장으로서 무너졌는데 나도 얼마나 죽고 싶었다고. 당신이 이해 좀 해줘라. 아무튼 설레발 치지 마. 나는 아직 엄마 재산에 욕심 1도 없어. 난 그냥 엄마가 있어서 좋은 것뿐이야. 알지. 나도 알지. 장모님 뭐 좋아하시지? 내가 뭐 좀 사갈까? 남편 역시 어떻게든 빌붙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동안 가장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해 준 것은 너무 고맙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진 태도는 정말 구역질나게 싫었어요.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저는 이제 엄마와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행운마저 빼앗겨 버렸죠. 네? 저희 엄마가요? 지금 당장 갈게요.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엄마 몸에는 여러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눈은 굳게 감겨있더군요. 엄마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진옥이 왔어. 엄마. 저는 누워있는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더군요. 오전 8시 40분 유하수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제대로 손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엄마는 다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엄마와 재회한 지 딱 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우리 모녀가 전생에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번 생이 너무 가혹하더군요. 이제야 우리 엄마를 찾고 함께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저 혼자 남겨지다니. 눈을 뜨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절하고 또 기절하길 반복했죠. 엄마 돌아와줘. 엄마만 돌아와주면 나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랑 손잡고 시장 가고 따뜻한 밥 먹고 같이 찜질방 가서 등도 밀어주고. 내가 원한 건 진짜 이런 거였는데 왜 벌써 간 거야? 왜 그렇게 빨리 간 거야? 세상이 원망스럽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옆에 있는 딸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너무 울지 마.
슬픔에 가려져 보지 못한 제 딸이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다율이 고마워. 다율이 덕분에 엄마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볼게. 우리 딸 고마워. 저는 힘껏 딸을 안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졌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힘들기는 했지만 최대한 슬픔에 묻혀 지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 엄마가 제게 주기로 한 아파트 열채 일도 마무리가 되었죠. 그 사이에 저도 세무사나 자산관리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문자 하나를 보냈더군요. H호텔로 7시까지 와. 당신 위해서 내가 저녁을 준비했어. 생전 제 생일에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던 남편이 제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비싸고 유명한 호텔로 부르더군요. 어머님이랑 도련님도 계셨네요? 우리 진욱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세상에나. 그러게. 형수님, 살 빠지니까 완전 더 예뻐요. 연예인 같은데요? 아니에요, 무슨. 그런데 여기는 다들 어쩐 일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10초 정도 사라졌던 남편은 커튼 뒤에서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나타나더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와이프. 내 생일이었나? 응, 그것 봐. 당신 생일도 까먹으면서까지 살면 어떡해. 오늘 맘껏 즐겨. 알았지? 생일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요, 형수님. 시댁 식구들은 폭주가 팡파레를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 생일도 잊고 살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알았다 해도 이렇게 생일을 챙길 생각도 없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반년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생일을 챙기는 게 맞나 모르겠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뭔 소리야, 진우가. 많이 먹어. 알았지? 특히나 기분 좋아 보이는 시모는 끊임없이 제 앞으로 음식을 날라다 주더군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 시모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놓더군요. 예, 진우가 그 사부인이 남기신 아파트는 어떻게 잘 있는 거지? 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우리 진욱이가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하나 걱정되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 K동에 있는 팰리스 말이야. 제일 높은 층수로 된 거. 나랑 명교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좀 고층에서 살아보고 싶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거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넣어줄게. 이 집 팔면 그래도 한 2억 5천 원 될 거다. 그거 넣어줄 테니까 거기 한 채만 우리 다오. 명교랑 내 명의로 각각 한 채씩 주면 더 좋고. 벌써 집을 가진 듯 기뻐 죽는 시모의 얼굴을 저는 어이없이 바라보았어요. 시동생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제가 역시 복이 좀 있는 놈인가 봐요. 형수님 같은 분이랑 가족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일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왠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앞으로 일도 술술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벌써 고맙습니다, 형수님. 사랑합니다, 형수님. 냅다 절부터 하는 시동생을 보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죠. 진우가, 장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귀여운 딸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야.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너랑 다율이 지켜줄게. 나는 우리 집 가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동으로 갈 거야? 아니면 쥐동으로 갈 거야? 거기 둘 다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새로 사업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쥐동이 낫겠지. 거기가 그래도 아주 약간 더 고급 동네잖아. 내가 가서 무슨 사업할지 구상도 다 해놨어. 자, 들어봐. 남편은 제 앞에 PPT까지 준비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세 사람이 하는 짓만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살 집 하나, 엄마 하나, 명교 하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7채는 팔까? 아니면 2채 정도 더 남겨놓을까? 전세를 놔도 되고 월세를 놔도 되고. 고민이네. 아니면 다 팔고 현금화해서 우리 삐까번쩍한 건물을 하나 살까? 당신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뭘 그만둬? 당신과의 결혼 생활.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 생활을 그만두다니. 나랑 이혼하겠단 소리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여기 있는 이 악마 같은 아줌마랑 능력이나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네 동생이랑 다 헤어지겠다고. 뭐? 너 말 다 했니? 악마 같은? 뭐? 능력이 없어? 네, 아줌마. 이제 다 확실히 알겠네요. 당신들 진짜 쓰레기야.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그렇게 셋이 모여서 낄낄거리고 쑥덕거렸던 이유 이제 다 알겠어. 나 아직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적응도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호텔까지 빌려서 내 생일을 위장해 파티까지 해?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슬픔은 내가 알아서 삭히게 둬. 이런 재산 축낼 계획으로 속이나 뒤집지 말고. 재산을 축내다니.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 처음부터 내가 이 집 식구였던 적이 있었나? 난 그냥 식모고 깍두기 같은 사람 아니었나? 그래도 당신은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다 똑같아. 제밥에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네. 다들 알아서 잘 살아. 나 괴롭히지 말고.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바로 가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까지 갔고요.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과연 있을까요? 그랬다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을 그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머리가 쭈뼛거리네요. 저는 저희 딸과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엄마 아빠가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는 다율이의 손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